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정오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검찰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언 유착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둘이서 짜고 유시민 비리를 캘려고 한 거. 유시민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고 현 여권의 실세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났을 때 유시민이가 얼마나 조국을 끼고 돌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엄청 흔들었던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 마치 유시민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하고 뭔가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거 혐의가 없다,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서 정의나 검찰 수사의 대검의 이런 지시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별도의 수사 자문단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정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추미애가 갑자기 튀쳐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내 지시를 따르라 해서 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이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크게 터졌어요. 바로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폭력까지 발생하면서 유심칩을 압수수색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이 검찰발 관련 뉴스에서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이 바로 이성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성윤은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법대 직계 후배로 현 정부 들어서 검찰 법무부 요직이란 요직을 싹쓸이한 사람이 바로 이성윤인데, 법무부에서 꽃이라고 하는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반부패부장, 옛날 중수부장격입니다. 이 정도의 최고의 요직을 지금 다 겪은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지금은 중앙지검, 그래서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전북 고창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 그 다음에 레임덕하고도 연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그렇게 엄청난 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대통령 모르게 장관 독단적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정청 다 조율 거쳐갖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레임덕하고도 이 수사가 잘못되면 연결되어 있다. 당연히 추미애, 이성윤 직이 걸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무리하게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무리수를 둬가지고 한동훈 이 검사장 이 폭행까지 동반해가면서 이 휴대전화 이 압수수색을 지금 강행하려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과잉 수사 논란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고, 이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것까지도 다 논란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면 이번 사건 수사의 성패가 그 이성윤 지검장, 그 다음에 추미애, 청와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요, 한 3가지 정도의 악재를 맞이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동재 기자는 이미 구속되어 있지만은 구속되어 있고 이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거를 지난 5월 14일 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1층 로비에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해 갔어요. 휴대전화 2대, 노트북 이런 걸 압수해 갔는데, 이 압수와 관련해 가지고 채널A 이동재 기자 측에서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법원에 항고를 했어요. 이 법원에 항고장을 내가지고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이 압수수색 영장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이런 준 항고를 제기해가지고 지난 24일 날 중앙지법에서는 채널A 이동재 기자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즉 이동재 기자의 참여가 없었다. 이 2가지 이유로 해서 휴대폰, 노트북 다 돌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아주 최고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채널A 기자만이라도 구속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속까지 할 적에만 해도 양양했죠. 아, 이거 잘 되는구나. 이렇게 양양했는데 24일 날 법원에서 그거 돌려줘.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증거로 확보해 놓아가지고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는데 이 모두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에 의해서 취득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A 이동재 기자 사실상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인정받았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러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명운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이성윤, 추미애, 운명, 직이 다 걸려있는데 그냥 말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어제 법원에 그야말로 이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재항고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거를 검찰에서 오늘 조금 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재항고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검찰에서는 재항고하면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느냐? 피입수자, 즉 채널A 이동재 기자잖아요. 피입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참여권 부분도 이동재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다 제시를 받았고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 이런 취지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번에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항고를 받아들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채널A 측에서는 이번에 재항고한 이유를 이미 근거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채널A 측에서는 지난 5월 14일 날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채널A 측의 고위 관계자가 갔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정광수 부부장이 호텔 1층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정상적으로 이 법원에서 지방 법원에서 판단을 한 대로 대법원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 논리와 팩트는 바뀔 수 없잖아요. 이 팩트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논리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법원에서 재판한 것처럼 법리 해석은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대법원도 이재명 사건에서 봤듯이 지금 성향이 좌파 쪽으로 좀 넘어가 있어요. 우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중앙지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법원의 판결 예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실질적으로 뭐가 그렇게 문제였느냐? 첫째는 이제 압수수색 장소잖아요.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의해서 압수물이 보관된 곳 이렇게 본래 압수수색에는 되어 있어요. 관계자 진술에 압수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 그랬는데 채널A 기자 등이 압수된 그 호텔은 채널A 관계자하고 부부장 검사가 만난 장소이지 애초 보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라는 것이고 또 검찰이 4월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한 뒤에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영장으로 호텔에서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했다. 이것도 위법이라는 해석을 낳은 바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해석에 법원이 채널A 기자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심칩 압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정광수 부부장이 가지 않고 이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심칩 압수수색을 갈 적에도 수사팀 내부에서는 부부장 검사가 가는 게 좋겠다. 부장 검사가 가는 거에 상당히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심칩에서 나올 게 없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장 검사가 간 것은 유일한 기대가 바로 유심칩인데 유심칩을 제대로 못 가져올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일 나고, 그리고 거기 받아와봐야 별 정보도 없는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갔다는 말들이 검찰 압박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추미애 관련 또 한마디 얘기할게요. 추미애 제가 앞방송에서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 보수 언론, 그 다음에 보수 야당뿐만 아니고 신천지까지 나서서 자기를 음모하고 있다. 그야말로 미래통합당에서 탄핵 소추안까지 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까지 나서서 탄핵에 동의하라는 여론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제원 의원의 이름까지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제원 의원 오늘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이 교묘하게 언론과 통합당을 국민적 지탄을 받는 특정 종교단체와 엮어서 음모론을 펴고 있다. 재미있는 소설 한 편을 잘 읽고 있다. 이렇게 비꼬고 있고, 거기에다가 슬쩍 자기 이름을 얹고는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쓴다. 자신은 개혁이고 야당은 반개혁이라는 이분법은 교만한 나르시시즘과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과대 망상이다. 검찰총장에게 거역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쓰는 군림하는 권력자가 핍박받는 악자 코스프레에 연임이 없다. 그래서 군림하는 권력자가 바로 추미애죠. 신천지에서 우편물이 오든 비방유리물이 오든, 신천지에서 우편물이 오든 비방유리물이 오든 신천지 문제는 신천지 문제로 수사하고 대응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힐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차피 검찰 관계 얘기를 좀 하고 법원 관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검찰, 법원 정말 우리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잃고 있다.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박원순 휴대전화, 그야말로 이 변사 현장에서 입수한 휴대전화인데, 통상적으로 이 변사 사건과 관련된 유류품 휴대전화는요, 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전부 포렌식 하는 것이 일반 관행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유족 측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이 집행 중지를 요청했어요. 법원에다가. 그랬더니 유족 측 입장을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 포렌식 작업 중단하라.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유족 측에서 준 항고를 한 걸 법원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을 따져볼 때까지 이 포렌식 하는 작업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어차피 증거물을 봉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원순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올 수습되는 사태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 한동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국내외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런데 역시 조국 때부터 계속해서 윤석열을 흔드는 아주 인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자주 언론에 이 페북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른, 그 중에 하나가 황희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어제 있었던 이 압수수색 영장에서의 이런 이 육한전과 관련해 가지고 서른과 황희석이가 이 중앙지검의 수사팀의 편을 들고 한동훈을 찍어 내리는 그러한 언론 활동, SN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른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 순순히 받아들여야지 저항이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검사장이라 해도 그것을 모를 턱이 있겠느냐? 사리해받지 않고 기본에 문제가 있다. 전화기에 있는 유심칩을 압수하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화기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영장에 저항하는 것이다. 전화기에 손댄다고 하면 변조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사팀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자, 제가 보기에 아니 압수수색 한다고 그래갖고 손도 대지 말라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미 한동훈 측에서는 서울중앙수사팀한테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내가 중앙수사팀에 나갈 수가 없다. 왜? 이미 KBS, 그 다음에 MBC,
오보가 나갔는데 이 오보에 이 정보를 준 핵심 인사가 중앙지검에 있는 고위 검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정성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나가봐야 뻔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나에게 해명을 하라. 그러면 그 해명을 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래서 안 나갔다고 중앙지검 수사팀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연수원까지 와서 압수영장을 집행하다가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인석 페북에서 얘기했는데 당당하다면서 녹취록도 없다면서 휴대전화는 왜 숨기고 수사는 왜 거부하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한동훈의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려갖고 신라젠 수사 관련 대화나 통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던 호언장담은 100%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왜 미안하지 않느냐? 한술 더 떠서 기고만장이다. 그러면서 대들고 버티면 매를 더 버는 법임을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곱게 자라서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둘 다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요.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어나고 또 최근에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서울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 최고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중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 그 다음에 리얼미터 두 군데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금요일마다 나오는 건데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가 더 많아요. 49%. 이전하라는 42%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7% 차이나 많은 국민이 세종 수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많다. 특히 서울 거주 응답자들은 61%가 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종 이전은 역시 여권의 지지층인 광주 전라도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높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이전을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서울대 이전도 여론이 반대가 훨씬 많다. 54, 찬성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요. 찬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국회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 없는 국회 왜 서울에 있느냐. 맨날 싸움만 하고 일도 안 하는데 이런 여론이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 국회가 이전하는 것은 47 찬성, 반대 39%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9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1% 낮아서 44%. 그렇게 이제 부정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지지율 민주당은 38, 지난주보다 3% 빠졌어요. 통합당 23, 지난주보다 통합당 20, 여기도 똑같이 3% 빠져서 38대 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서울 지역에서만 여론조사를 했어요. 서울을 세종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민주당 통합당 지지율을 봤는데요. 서울 지역에서의 당 지지율 통합당이 무려 40.8, 민주당은 31.4,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높은 것은 작년 10월 2주째 조사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33.8, 그 다음에 민주당이 32.5, 이 얻은 이후 43주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역전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영향을 준 이유는 바로 박원순 사건,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도시, 그 다음에 수도 이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도 이전 이슈가 같이 엮여있는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민주당이 32.2, 통합당이 34.1 뒤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이달 첫 번째 주 51.4에서 마지막 주 58.7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4, 51, 57.1, 55.0, 58.1 이렇게 해서 서울 지역에서의 부정평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평가는 불과 36.6%에 그쳐가지고 전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 통합당의 서울 시내 지지율이 작년 10월 달에 33.8%였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8%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지난 10월 달에 40.0%에서 지금은 31.4%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정부 여당이 어떻게 여론을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칼자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원칙을 지키면서 그야말로 대안이 있는 정당, 훌륭한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